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중개소 이부장 이정민 찾아와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2주 만이죠? 2주 만에? 2주 전에 저희가 그 쓸데없이 또 이렇게 기타 치면서 대도 않는 노래 부르면서 완전 그날 라이브 방송 완전 망했지. 몇 명 들어오지도 않았으면 명.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에 베트남에 출장을 3박 5일 동안 다녀오는 바람에 라이브를 못했고 또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먹고 즐겼어요 너무. 그래서 이제 또 공부를 좀 해야 돼서 오늘은 또 여기 보이시죠? MZ세대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아시다시피 일정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그 함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음표, 특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특히 제목에 이 물음표를 붙이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비겁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걸 많이 쓰는데 비겁해요. 이게 약간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긴가민가 하는데 확정을 할 수 없고 이럴 때 물음표 시킵니다. 이게 비겁한 행위인데 저도 살짝 오늘은 비겁하게 한번 내용을 잡았습니다. 왜냐? 이 제가 제 자체 저희 소스가 아닙니다. 출처가 여기 나오고 혹시 보이십니까? 출처?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의 자료 출처 및 요걸 인용은 제가 어디서 했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또 발간해요. 근데 MZ세대 여행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걸 또 서치를 해서 좀 읽어보고 공부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무슨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저 아시죠? 제가 또 이런 거 할 때 또 원래 이게 또 저희 라이브 방송에 그 정체성이죠. 네. 자, 그래서 MZ세대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MZ세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여행을 하고 여행 트렌드, 패턴,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인바운드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하기도 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각 나라별로 MZ세대와 국민성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분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 아웃바운드도 어느 정도 좀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과연 MZ세대란 무엇이냐? G라고 읽어야 돼요. MZ라고 읽으면 촌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 중에 제가 MG라고 할 수도 있고 MZ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네. 자, MZ세대가 그럼 과연 MZ세대 하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또 개요는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무슨 소리야 이게? 이상한 소리 났죠 방금? 자,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Z세대, G세대, 제너레이션, 요거를 함께 통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이긴 한데 이게 지금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도 여기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1980년대 초반생이면 지금 한국 나이로 4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1990년대 후반은 지금 2000년도생이면 2000년도까지 포함이 된다 하면 20대네. 그죠? 20대 중반 정도야. 그죠? 그래서 20대 초중반에서 거의 40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5, 20년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죠?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나이로 그냥 좀 더 범위를 넓히면 한 20살에서 40살 정도 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MZ세대의 일반적인 해외여행 및 한국 여행 특성 분석을 위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여 이들의 생애주기 특성을 기반으로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네. 그래서 연구에서는 MZ세대를 0세대, 이 MZ세대도 조금 나눴네요. 구분을. 여기 글씨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글씨 보시라고 제가 좀 카메라를 당겼어요. 일단 2003년에서 2007년 출생을 MZ세대 중에서 0Z세대, 0Z세대. 그 다음에 요 2003년에서 2007년 요게 지금 대학교 졸업한 나이고 올드 Z세대, 야, 이 Z세대 중에서도 올드가 있네. Z세대, 올드 Z세대는 1997년에서 2002년 정도. 2년. 지금 한 대학교, 3학년, 2학년, 그리고 그 선배들, 올드 Z세대. 그 다음에 0M세대는 1989년에서 1996년생. 0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0Z세대다. 0M세대. 0M세대는 그 지금 축구 한참 하니까 이 손흥민 세대. 예, 이렇게 되고, 올드 M세대는 1981년에서 1988년생. 올드 M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인데 올드에. 그러니까 지금 한 40 초반은 사실 여기 끼기가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네. 자, 참고로 저는 여기에도 낄 수도 없는 그런 참 늙었다 내가. 자, 그렇게 규정을 두고 가볼게요. 자,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들어오신 분들 인사 좀 나눠주시고, 오래간만에 라이브 방송하니까 오래간만에 공부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이게 제가 보이라고 줌을 땡겼는데 보이셔야 됩니다. 안 보이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글씨가 보이셔야 됩니다. 보일까? 보이겠네. 글씨 보이겠네. 그죠? 네. 자, 본격적으로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 GN Generation MZ 요거를 이니셜을 땄네 보니까. 네? G E N E R A T I O N M Z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션 MZ 세대의 앞에 이니셜을 따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자, 먼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갑니다. 자, G, 제너레이션의 G, 이건 개인적 특성. 갓 플러스 인생. 갓 플러스 인생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요즘에 이거 모르면 얘기가 안 돼요. MZ세대들. 우리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우리 여행사, 랜드사 및 기타 등등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이 대표님들이 많으시죠. 임원분들이. 근데 밑에 부하직원들, 부하직원이라는 말도 요즘에 그런 말 없지. 저도 옛날 사람이라. 아무튼 직원들 분들 중에서 갓 플러스 인생이 갓생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 미래도 중요한 M세대. 먼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한 Z세대. 그러니까 MZ세대도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미래도 중요해, M세대는. 그러니까 고참들. MZ세대 중에서도 약간 선배들은 미래가 중요해. 슬슬 현실이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만 먼 미래보다는 현재, 오늘만 살아. 현재가 중요해. 오늘만 사는 무슨 세대? Z세대. 겁이 없죠. 저도 한때는 이렇게 겁이 없었던 적이 있지. 그야말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어떤 거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외모에서도 약간 지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 좀 어떤 그런 분위기가 풍기지만 저도 요때 Z세대 때 요때 먼 미래보다 현재 당장 오늘 밤이 중요했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E는 이코노미겠죠. 경제적 특성.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요걸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G는 개인적 특성이야. 그 다음에 E는 이코노미, 경제 소비 트렌드. M세대는 미래를 여는 소비. Z세대는 플렉스.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N은 기술 트렌드인데 뉴 테크놀로지 트렌드, 새로운 기술 트렌드. M세대는 네트워크 세대. Z세대는 동영상 플랫폼. 지금 동영상 플랫폼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도 이 Z세대가 사실 어떤 정도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E는 뭐 갖다 맞힌 것 같아. 이거 만들려고 갖다 맞힌 것 같아. 갑자기 뜬금없이 엔바이러먼트 환경 요게 왜 나와 갑자기.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여기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R인데 여행 지역, 레지언. 지역, 여행 지역. M세대는 인디아, 아메리카, UK. Z세대는 헝가리, 아메리카, UK, 로마. 이렇게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헝가리가 좀 뜨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헝가리가 뜨는데 역시 이 Z세대 주도로 해서 뜨는 것 같네. 그런 게 좀 있네.
그 다음에 A는 숙소예요. accommodation 숙소. M세대는 호캉스. Z세대는 캠핑. 이렇게 좀 선호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T는 traveling and eating. 이것도 갖다 붙인 거야. 갑자기 T인데 traveling and eating 이런 게 왜 나와? 근데 어차피 봅시다. 여행 중 식사 형태인데 M세대는 그러니까 MZ세대, MG세대 중에서 고참들은 M세대는 맛집을 탐방하는 주로 성향이 있고 Z세대, 후배 세대는 여행 식도락의 뉴 노멀 해서 배달하고 포장한다는데 이것도 어디로 갖다 붙인 것 같아. 무슨 여행까지 가서 배달을 시켜. 그건 아니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되면 그렇게 먹는 거지. 근데 제가 저번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다낭, 후에, 호이안 이렇게 갔다 왔는데 다낭에요. 배달의 민족이 있더라. 배달의 민족 아셨어요? 난 몰랐거든. 거기까지 진출했나 봐. 그 다낭에 이게 유명한 쌀국수 단체로 이제 우리 쌀국수 막 먹고 있는데 내가 카운터 옆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카운터 옆에 누가 이제 배달 음식 누가 주문한 거를 오토바이 이제 가져가려고 배달원이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 복장이 약간 민트색이야. 그 배달의 민족 그 민트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 팔에 BAEMIN 배민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써 있구나. 배민? 배달의 민족도 거기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때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 I 선호 여행 분위기인데 임프레시브 스타일이네.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 여행에서도 공유 경제. 요건 좀 틀린 말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건 나중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MZ세대 여기서 분석한 거랑 제가 느끼는 MZ세대랑. 그다음에 O 관광지 Origin and Destination 관광지 다양한 형태의 취향적 여행 명소 이렇게 나와 있고 and 동반자 유형 Near Companion Near Companion 친밀한 사람과 함께 즐기는 여행 이렇게 나와 있고 MZ세대가 이걸 즐긴다는 건데 좀 말도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몇 개. M은 교통수단인데 Means of Transportation 교통수단. M세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편안한 이동 추구를 하고 Z세대는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대요. 이것도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아. 네, 이거 말이 안 돼 약간. 제가 준비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더 많네. Z, G, 지얼리스, 액티비티스, 관광활동, 여행 취향적.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대략 이렇게 계열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너레이션 MZ 해갖고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 놓은 거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이 보고서는 나름대로 조사는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한국관광부에서 나온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해드리지만 한 70-80%는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 그만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거니까 설문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내용의 충실성, 내용의 신뢰성은 있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생각들도 제가 첨언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왜냐? 유튜브니까. 네, 유튜브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안 들어오셨네. 방송이 안 나가나? 나가고 있네. 나중에 편집 부분을 좀 많이 들어주세요. 자, 글씨 보이시죠? MZ세대의 해외여행 및 한국여행 특성 파. MZ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외여행을 어떻게 하고 한국여행을 어떤 식으로 좀 추구하고 선호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MZ세대의 해외여행 특성입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잠재, 방한, 한국여행 여행객을 조사한 거예요. 2021년에, 작년에 조사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자, 여기서 제가 건너가서 다시, 여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건너가서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테고리가 3개, 8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8개로 카테고리가. 먼저, 해외여행 경험, 가장 최근 해외여행 목적, 가장 최근 해외여행 목적지 선정할 때 무엇을 고려했나? 그 다음에 가장 최근 해외여행 목적지를 결정할 때 주로 영향을 미친 정보원은 무엇이냐? 그 다음 가장 최근 해외여행 목적지 결정한 후에 여행을 준비할 때 주요 정보원 무엇이었냐? 그 다음에 향후 3년 내, 이건 3년 내는 2024년까지 잡혀 있어요. 해외여행을 할 의향이 있냐? 그 다음
2024년까지 향후 3년 이내에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이유, 없다면 왜 없냐? 그 다음에 해외여행 첫 번째 방문 희망 국가와 지역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나라와 도시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카테고리로 5개, 6, 7, 8개를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해외여행 경험을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다른 세대에 대비해서 MZ세대의 해외여행 경험 횟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 올드 M세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대요. 이 올드 M세대는 연령별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입니다. 40대 초반, 30대 말에서 40대 초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 MZ세대 중에서도 가장 경제력이 그나마 있는 나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가장 최근 해외여행 목적, 자, 주요 목적은 위락, 휴가, 여가이지만 Z세대는 교육, 밀레니얼 세대는 비즈니스 목적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약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넘어가요. 무시하세요. 가장 최근에 해외여행 목적지 선정할 때, 다시 절로 가야겠다. 아, 죄송합니다. 자, 가장 최근에 해외여행 목적지 선정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를 했냐? 이게 가장 여러분한테 우리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광청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가장 좀 관심이 끌 거라고 봐요. 해외여행 목적 시에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MZ세대가. 대부분의 세대가 볼거리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해요. 볼거리. 무엇을 가서 볼 것인가. 그죠? 다른 세대에 대비해서 MZ세대는 즐길거리를 고려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대요. 이 즐길거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사실 먹는 것도 즐기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액티비티, 무엇을 타고 현지에서 무엇을 하면서 놀며 이게 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갑자기 이 화면에 이게 뜨네요. 예. 뭐 PDF를 공짜로 쓰니까 당연한 거지겠지. 자, 그 다음에 그렇고요. 아무튼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즐길 거리를 좀 많이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최근 해외여행 목적지를 결정할 때 주로 영향을 미친 정보원이 무엇이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냐? 자, 볼게요. 대부분의 세대가 주변 사람의 조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대요. 대부분의 세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르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기타 등등. 네, 잠깐만요. 누구 또? 아이고 박주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주인님. 90도로 인사드립니다. 박주인님은 제가 90도로 인사를 드리는 특별한 저희의 구독자이시며 또 뭐지 그 회원 가입자시며 멤버십이십니다. 멤버십에서도 가장 우리 저희를 많이 좀 가져주시는 우리 박주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또 이렇게 좀 있네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MZ 세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변 사람의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 조언을 통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이게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일본은 그렇겠죠. 베트남 여행, 특히 제가 이제 베트남 다녀왔잖아요. 제가 이 베트남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또 베트남 전문가 익스퍼트가 된 거예요. EXPERT, 익스퍼트 전문가. 제가 또 한 번 다녀온 전문가. 주구장창 떠들잖아, 몇 년 동안. 아시다시피. 베트남 여행이요. 이게 사실 입소문, 주변 사람의 이게 커요. 처음에 붐이 확 뜰 때 베트남. 어디 다녀왔어? 베트남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네. 좋고 싸고 이게 입소문이 퍼져서 저도 다낭을 다녀왔지만 베트남이 처음에 불이 확 붙은 게 이거예요. 입소문, 주변 사람의 조언, 권유 이게 컸어요. 자, 그러나 올드 Z세대와 영 M세대는 그러니까 올드 Z세대는 나이로 따지면은 30대 초, 20대 후반, 30대 초반. M세대는 이제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인데요.
요 세대는 그러니까 약간 그 한 30대 이상 40대 요 SNS와 동영상 플랫폼 영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근데 뭐 사실 세대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비슷해요. 자, 그다음 가장 최근 해외여행 목적지를 결정하신 후에 나는 어딜 갈 거야 한 다음에 결정하신 후에 여행을 준비할 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준비를 하냐 이건데 자 이거 역시 대부분의 세대에서 주변 사람의 조언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또 어머님들 또 아파트 앞집 옆집에서 누구 엄마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대. 또 남편한테 가서 자랑하지요. 누구네 내 친구 누구는 다음 달에 어디 다낭 여행 간대. 막 그런 얘기해. 그러면 또 뭐 그래 그러면 이제 남편 그래 우리도 가자. 그럼 막상 가자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님들은 또 막상 또 이제 말들이 또 많으셔요. 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풍경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참고로 저희 집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올드 Z 세대와 영 M 세대는 SNS와 동영상 플랫폼 활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합니다. 네, 이것도 비슷하네요. 이거랑 그죠? 자, 그 다음 점점 중요한 항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후 3년 내에, 그러니까 2024년 정도까지 향후 3년 내에 해외여행 의향이 있냐 없냐예요. 자, 해외여행 의향은 M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M세대, MZ세대 중에서 M세대는 약간 더 좀 형들, 선배님들 아무래도 이게 있잖아. 같은 MZ세대라도 우리 선배들은 M세대, 우리 한 30대 이상, 40대 초반까지 또 이게 있잖아. 20대보다는. 그렇기 때문이고요. 0M세대의 21%는 해외여행 준비 중이다. 언제나 인간은 다 준비 중이죠. 자, 향후 3년 내에 해외여행 의향이 없는 경우는 도대체 왜 없냐 너는? 아니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해외여행 가고 싶니? 가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있어. 자, 그럼 좀 특이한데 자, MZ세대는 경제적 여유 부족. 그렇죠. 아무래도 결혼하신 우리 MZ세대 중에서도 결혼하신 분들은 또 한참 신혼이고 돈 들어갈 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죠? 경제적인 이유가 해외 이항이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세대에서는요 코로나19 영향이 주로 꼽혔어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해소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첫 번째 방문 희망 국가와 지역은 과연 어떠한 기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자, 모든 세대가 방문하고 싶은 희망 국가와 지역으로 일본과 한국을 주로 선택했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일본 분들은 말씀을 하시겠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 이거는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해외 조사도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대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을 주로 선택했어요. 전체 표본의 60%가량을 아시아 권역 응답자가 차지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러니까 전체 표본의 60% 이상이 아시아 권역의 응답자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좀 많이 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을 할 때 그냥 표만 보여드려도 되는데 제가 왜 직접 이 화면 앞에 쓰냐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시아권 권역에서 주로 방문하고 싶은 곳이 일본과 한국이에요. 근데 이 조사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자료한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우리 기자들도 그렇고 쓸 때 한국과 일본이에요. 보통 한일전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일본과 한국을 주로 선택했다가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쓰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나? 친일파라 그런가? 아니거든요.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더 선호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제 추측컨대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한국이 해외 아시아권 내에서 한국을 방문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본이 절대 다수였는데 물론 이제 태국 이런 데 빼자고 태국을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안 돼요. 야 무슨 소리냐 태국 얼마나 많이 지금 여기서 태국을 얘기하면 안 돼요. 태국 얘기하면 모든 얘기가 안 돼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인바운드, 그러니까 아시아권역 사람들한테 한국이라는 나라가 해외여행지로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사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포함됐던 게 아니라 지금 한류의 영향, 나중에 오늘 보고서 요 발표해 드릴 거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말미에 이 한류로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때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인바운드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함됐다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맥락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MZ세대의 해외여행 및 한국여행 특성을 파악을 했고요. 자, 요거는 조금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요 페이지는. 그러다 어쨌든 제가 사실 이 보고서가 100몇 페이지짜리인데 그걸 제가 전체로 다 본 다음에 짧은 시간,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고른 거예요. 핵심만 쓸 때 100몇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핵심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표 자료한 거를 인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체 콘텐츠가 아닙니다. 자, MZ세대의 최근에 어떤 이거는 꼭 여행 트래블이라기보다도 일상과 트래블, 그러니까 이런 문화, 그러니까 여행 문화라고 해야 되나? 여가 문화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여가 문화라는 게 더 가까운데 MZ세대의 여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좀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캠핑에 빠진 MZ세대라고 나왔습니다. 요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왜냐하면 캠핑에 빠진 사실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 제 나이 또래부터 제 이하, 제 위로 한 10년, 밑으로 10년 요 분들도 꽤 많아요. 매니아 분들은. 자, 볼게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차박, 캠핑, 글램핑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상품 개발 및 세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MZ세대 관련해서 선호하는 숙박 형태에 대한 소셜 키워드 분석 결과 캠핑에 대한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Z세대의 경우 캠핑이 호텔 숙박보다 높은 강도로 도출이 됐다. 이건 약간 야불이다. 왜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렴 우리 Z세대들이 돈이 있다면 좋은 호텔에서 묵고 싶겠지요. 이거는 경제적인 주머니 사정과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굴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야부리. 이 야부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40대 중반 이상이 되셔야 야부리라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속어를 쓰냐 너는? 유튜브 개인 방송이잖아요. 뭐 요가 나는 게 다행이죠. 자, 아무튼 캠핑이 호텔 숙박보다 높은 강도로 도출됐다는 건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주머니 사정은 떠나더라도 이런 것들 좀 즐기려고 하는 성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사실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호텔에서. 자, 그다음 이벤트가 아닌 일상 여행. 자, 일상이 여행이다라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캠페인을 막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조금 저는 억지로 막 끼어갖다 맞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일상이 여행일 수 있습니까? 일상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은 현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게 가정과 집은 무엇이냐? 특히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대표님, 우리 또 여기 대표님, 우리 저희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파트너, 우리 김상현 대표님 옆에 계시는데 대표님한테는 집과 가정은 무엇입니까?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대표님에게 집과 가정은 무엇입니까? 휴식. 깊은 생각을 안 하셨으니까 저는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집과 가정이 휴식입니까? 이거는 특히나 기혼하신 분들 이것 또한 위선입니다. 위선이고 이것도 구라 또는 야불입니다. 자, 대표님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집과 가정은 무엇입니까? 집이 뭡니까? 저에게 집과 가정은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지극히 리얼한 현실입니다. 들어가서 집에서는 정말로 현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까? 맞죠? 집은 휴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피지컬적으로 그냥 편하게 내 공간이니까 막 굴러던 것처럼 벗고 씻고 자고 눕고 자세 취하고 이런 이게 그러니까 휴식이지 사실 정신적으로 이데아적으로 철학적으로 집과 가정은 현실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이 우리의 가정이자 집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어야죠. 밥 해야죠. 청소해야죠. 빨래해야죠. 때론 부부간에 부부싸움도 하죠. 잔소리도 하죠. 때론 가정간에 화목한 사랑도 꽃피죠. 그죠? 메이크 러브도 만들어지죠. 가정에서 우리 아기도 탄생하고 아기도 탄생하면서 육아도 하죠. 이게 다 뭡니까? 현실입니다. 리얼리즘. 리얼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집은 지극히 현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냐? 이벤트가 아닌 일상여행 요 얘기하다 그랬죠. 자, MZ세대는 잠시 시간을 내서 도심, 공원 등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상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관련해서 관광지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시티, 도시죠. 관련 키워드가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 Z세대 대비 밀레니얼 세대는 파크 언급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벌써 MZ세대가 한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 터울을 본다고 봤는데 범위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벌써 여기서 MZ세대 중에서도 M세대는 이미 늙었습니다. 벌써 한 10년 터울 늙으니까 M세대, 밀레니얼 세대, M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벌써 파크를 선호하잖아. 파크, 공원. 쉬고 싶다는 거야. 그냥 공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산책 좀 하면서 쉬고 싶다는 거야. 하지만 10년 터울 더 젊은 우리 Z세대, G세대는 액티브 하잖아. 그죠? 도시, 쓰리. 저 도시가 나를 부른다. 저 도시의 불빛이 나를 부른다. 여기서도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주변에 공원을 가건, 또 도시 시내 중심을 가건, 어쨌든, 잠깐의 오늘 아침에 나가는 외출이라 할지라도 MZ세대에게는 이것조차 하나의 어떤 여행의 문화 중의 일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뭐냐면요. 직접 경험하는 체험여행과 MZ세대가 한국여행에 관해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냐라는 건데요. 먼저 직접 경험하는 체험여행에 대해서 이걸 좀 볼게요. 제가 이거는 사실 예전 같으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저는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좀 자아 비판을 좀 하자면 저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어쩔 때는 부정적으로도 표출이 되고요. 또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표출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최소한 남들에게 피해는 안 끼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쟤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런데 굴하지 않죠. 왜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하지만 저는 피해는 안 끼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는 진짜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 베트남 여행을 짧게 한 3박 5일 다녀오면서 저도 많이 좀 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러한 매력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겠구나. 충분히 일종의 납득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돼. 네. 자, MZ세대는 관광지를 단순하게 관람하기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에 다양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데 이제 동의가 돼요. 제가 베트남 가서 해보니까 알겠다. 농촌 체험이라는 걸 해봤는데 이게 매력이 있더라. 이게 제가 제 나이에 맞다고 생각해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도 이거를 나름대로 즐기더라. 자, MZ세대 관련해서 관광활동에 대한 소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레저 관련 키워드가 전체 40% 차량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았고 연관어로 밀레니얼 세대는 크루즈와 스키, Z세대는 스파와 VR, 가상현실 또는 레이싱 경주의 키워드가 주로 도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인 방한 여행객 조사 분석 결과 MZ세대는 해외여행 지역 선정할 때 MZ세대 대표님 보세요. MZ세대가 해외여행 지역을 선정할 때 볼거리 이외에도 즐길거리를 중요시한다. 즐길거리. 자, 우리 또 라오스 전문가신 대표님, 라오스에서 즐길거리는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짚라인. 짚라인. 아, 짚라인. 카약. 어디서? 저기? 그강? 저기 어디지? 방뱅이 있습니다. 아, 방뱅. 아, 카약. 오. 그리고요. 그다음에 버기카. 버블카? 버기. 버기카가 뭐예요? 비포장도로. 오, 그 그렇구나. 꽃보다 청춘에는 나온. 그래, 그게 그거구나, 이름이.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계곡에서 나무 위에서 뛰어 물로 그런 걸 알죠. 유명하죠. 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석회암산 등반. 석회암산 등반. 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래서 MZ세대가 이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것들 내가 보니까 특히 MZ세대 중에서 이 Z세대, G세대가 좀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액티브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무슨 그래서 골프도가 있잖아요. 골프? 요즘 MZ에서도 골프가 많잖아요. 아, 요즘에 그죠? 맞아요. 요즘에 그런데 가서 말씀 잘하셨어요, 대표님. 요즘에 무슨 그 우리 젊은 MZ세대 위주로 골프가 또 붐이라며? 그런 얘기, 누가 그러네? 근데 진짜 붐인가, 그게? 난 좀 사실, 이거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무슨, 뭐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저 유튜브를 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걸 선호하는 게 요즘은 거의 공중파는 안 봐요. 케이블도 안 보고. 뉴스가 돼야 보지. 그런데 가끔 보거나 전했는 거 들으면 요즘 뭐 젊은 MZ세대 위주로 골프가 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데서 흘렸거나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몇몇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CF 이렇게 나오고 많이 광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MZ세대가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붐이야 할 정도로 즐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보다 조금 숫자가 늘어났을 수는 있어도 골프를 붐인데 야 요즘에 MZ세대 위주로 골프가 정말 붐이야, 열풍이야. 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웃긴 게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헬 조선이어갖고 MZ세대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와. 근데 또 거리에 나가면 또 이렇게 젊은 애들이 모으는 외제차가 많냐.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건 아니에요. 무슨 골프 붐이에요. 젊은 친구. MZ세대 붐 아니에요. 그거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방송 미디어에서 그냥 흘리는 그냥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뒤돌아보세요. 주위에. 누가 MZ세대가 골프 그렇게 많이 쳐요. 아니야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안 그래요. 골프 치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거에 난 절대 동의 못해. 그리고 다 죽겠다며. 영혼까지 팔아서 뭘 한다며. 그거는 좀 일부 과장이 됐다. 물론 예전보다는 숫자가 늘어는 났겠지. 하지만 그걸 붐이라고 포장할 정도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MZ세대 항공여행 특성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 MZ세대, 전 세계 특히 아시아권의 MZ세대들이 항공여행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향후 3년 내에 한국 여행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자, 다른 세대는 약 39%가 한국 여행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MZ세대는 약 56%로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높은 한국 여행 의사를 보였대요. 왜냐? 한국 여러 가지 좋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향후에 한국 여행 시의 주요 목적은 왜 한국 여행을 하고 싶냐라는 건데요. 주요 목적은 여가, 위락, 휴가지만 다음 순위로 Z세대는 교육 목적으로 방한 희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여기는 그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위상이 조금 예전과 달리는 한국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국 가서 뭐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뭐 한국에서 좀 대학을 좀 다니고 싶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좀 높은 선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한국 여행 시 희망하는 여행 형태. 향후에 여행을 할 때 한국에서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여행을 할 것이냐 이걸 물었습니다. 다른 세대는 전체 패키지 여행을 좀 하고 싶다. 한국에서 한국 여행을 하더라도 패키지 여행으로 하고 싶다. 이 얘기는 뭐야? 여행사를 통하겠다는 거지. 인바운드 여행사분들 잘 들으세요. 하지만 MZ세대는 완전한 개별 여행을 희망하는 비중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나 똑같네요. 자, MZ세대는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많은 여행객들이 향후에 한국 여행을 희망할 때 다른 세대, 좀 올드한 세대는 패키지 여행으로 오고 싶은데 MZ세대, 20대에서 40대까지는 완전하게 개별 여행을 희망한대요. 그런 비중이 너무 높게 나타났다. FIT를. 패키지 싫어. 자,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 기사 났던 거를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기사. 자, 제가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이 조사라는 게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트래블데일리에서 여기어때에서 난 자료를 기사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해외에 올 때 다른 좀 올드한 세대는 패키지로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로 오고 싶어하고 MZ세대는 완전히 개별적인 여행을 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 아니라 뭐 어디 있었지? MZ를 MZ세대였어요. MZ Z. 잠시만요, 여러분. 요거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이네. 자, 여러분들, 요 화면 보이시죠? 요 기사인데 MZ세대 합리적인 것이 자, 요건 제목은 제가 좀 뽑은 거고, 요걸 뭐 보여드리려면, 이걸 좀, 키워볼까? 글씨 키울까? 글씨를 키워볼게요. 자, 해외 패키지 여행 중에 이른바 MZ세대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인터파크 예약 그거예요. 인터파크. 올해 10월, 지난 10월 한 달간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현황을 분석했어요. 인터파크에서. 기사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MZ세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2019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었죠. 2019년에 비해서도 15.3%포인트가 늘어났어요. MZ세대가. MZ세대가 여행사에서 파는 일종의 패키지 여행을. 인터파크 측은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았던 MZ세대들이 엔데믹 상황에서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밟고 안전한 여행을 주기 위해 패키지 상품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인터파크 측에서 분석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엔데믹, 코로나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그런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패키지를 선호한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 저는 그렇다고는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사 제목을 약간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반영해서 MZ세대들한테는 합리적인 것들이 자유로운 거지. 그러니까 자유여행을 개별적인 자유여행을 선택해 자유롭기 생각과 행동의 제약을 받기 싫어하고 자유스러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MZ세대에게는 어쨌든 간에 경제적이든 활동의 제한이든 합리적인 것이 MZ세대들한테는 자유라는 그런 거죠. MZ세대는 무조건 패키지는
뭐 완전히 싫어하고 자유여행을 여기 완전한 개별 여행을 희망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는 아까 그 분석 여행 실질적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예약 현황과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MZ세대는 자유스러운 것을 선호하겠으나 무조건적으로 뭐 이런 전체 패키지 여행을 뭐 경멸할 정도로 막 반대를 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다.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 또한 개별적인 성향과 취향이 많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저의 분석입니다. 이건. 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지 제가 방송을 할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 읽어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향후 한국 여행 시 희망하는 지출수단. 모든 세대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러니까 현금 요즘에 잘 안 쓴다는 얘기죠. Z세대의 경우 방한할 때 현금을 사용했던 비중이 높게 나타났대요. 왜 그랬지? 이건 카드가 안 나와서 그런가? 이건 잘 이해가 안 된다. 향후에 한국 여행 시 희망하는 활동. 향후에 한국 방문 시 MZ세대는 미식 탐방, 쇼핑을, 또 다른 세대는 자유경관 감상. 뭐 이것도 조금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향후에 한국 여행 희망 체류 기간 및 지출 금액. 예. 지출 경비 의향은 다 비슷했어요. 그리고 예상 체류 기간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MZ세대가 좀 더 길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나? 아무튼 그러네. 이것도 개인적인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걸 좀 키워볼게요. 자, 그러니까 한국을 여행할 의사가 높은 MZ세대입니다. MZ세대. 다른 세대 대비해서 MZ세대가 높은 한국을 찾고 싶은 의향이 높대요. 그리고 향후에 국제관광 정상화될 때 주요 고객군이 될 것으로 예상. 이제 정상화 거의 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MZ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고객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2001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 향후 3년, 이 기준으로 3년이면 한 2024년, 내후년 정도까지인데 한국 여행 의향은 다른 세대는 약 39%,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의향, MZ세대는 무려 56%로 이 차이가 한 17%포인트가량 높은 의향을 보였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좀 젊은 M세대가 61%로 가장 높았고 이 0M세대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0대 초중반 정도. 그 다음에 올드 Z세대는 30대 초중반이랑 가장 가까운 20대 후반 30대 초반 세대가 56%, 그다음에 올드 M세대 거의 40대 가까운 세대가 55%, 0Z세대 가장 어린 그 세대가 한 41%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해외여행 의향자 중 올드 Z세대, 0M세대는 60% 이상이 코로나19가 종식된 거와 무관하게 나는 코로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한국 갈 거야. 이렇게 좀 약간 용감하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자 방한할 때 체류 기간은 길고 여행 지출은 큰 MZ세대 다른 세대 대비해서 MZ세대가 한국 방문 시 더 오랜 기간 머물고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고부가치 고객으로 파악이 된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현실이 안 따라주는데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얘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넘어갈게요. 몇 달러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보내드린 방송 내용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글로벌 MZ세대는 왜 한국을 관심이 있을까? 얼마 전 일주일 전이죠. 월드컵 개막식 때 BTS의 누구죠? 노래 부른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지? 정국이었나? 정국 씨가 진짜 혼자서 그 무대에서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이 춤을 추는데 사실 정국 씨가 그 막 이렇게 거칠한 키와 잘 빠진 막 그런 피지컬은 아니잖아요. 근데 야, 이 춤, 이 라인이 멋있더라. 뒤에 백댄서가 이제 약간 흑인 계열도 있었잖아요. 흑인 분들이
이 춤사위 이게 우리 그냥이랑 다르거든. 이게 너무 멋있거든 원래. 근데 그분들 백댄서보다도 그 정국 씨의 그 춤사위가 이게 너무 멋있다. 이 라인이 선 이런 것들이 춤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이 K 컬처 한류 K 컬처가 사실 뭐 부인할 수 없어 대단하죠. 네, 대단하죠. 자, 해외에 거주하는 MZ 세대는 잠깐 그 전에 난 이제 이럴 줄 알고 우리 한국 남자가 이제 어디 이렇게 또 이제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동남아 이렇게 가면 좀 이렇게 한국 남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선호하는 눈빛으로 봐줄 줄 알았거든. 근데 제가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베트남 갔잖아. 그런 약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저희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에 이제 야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야외 펍에서 이제 맥주도 같이 좀 기자분 형님들이랑 먹고 있는데 형님들이 다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에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베트남 이제 현지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뭐 이렇게 한국에서 왔다가 딱 봐도 한국 사람이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 같이 보이진 않잖아. 딱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눈길 이렇게 약간 선망의 눈빛으로 봐줄 줄 알았는데 완전 쳐다보지도 않더만. 내가 코로나 3년 동안 못 나가다가 한류 뭐 어디서 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이제 정국 씨 정도 되는 그런 한류를 이끌어가는 연예인분들 얘기인 것 같고 우리 같은 늙은 아저씨들은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최대 관심사는 K컬처라고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MZ세대는 K-팝, K-드라마, 예능 등의 다양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방문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사실 숟가락 얹고 있죠. 예, 우리 연예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니까 그냥 숟가락만 얹고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 조사 분석 결과 2019년에 한 거. 다른 세대 대비 Z세대는 한국 방문 선택 시 한류 문화 체험, 그러니까 한류 문화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팝, 한류 스타 관련 팬미팅이나 촬영지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외 한류 실태 조사 분석 결과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MZ세대는 K-팝을 가장 많이 언급한 반면 다른 세대는 한식을 주로 꼽았다고 합니다. 먹는 게 최고지. 먹는 게 최고입니다. 다음 마지막인가 이게? 또 있구나. 여행 정보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얻을 때 소셜 미디어 같은 거 통해서 많이 얻는다는 얘기야.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기타 등등. 네. 그래서 포털 MZ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포털 사이트 이용률은 좀 다소 낮고 소셜 미디어가 높고 SNS 같은 거 그 얘기예요. 보면 MZ세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소셜 키워드 분석 결과 밀레니얼 세대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가, 좀 더 젊은 Z세대는 유튜브, 틱톡, 넷플릭스. 공통분모는 유튜브가 많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뭐다? 유튜브. 네, 유튜브. 그 다음 이게 마지막인가 기억이 안 나네. 있구나 또.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 자, 요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집중 좀 해주세요. 한국 여행 시 가장 만족하는 분야는 치안, 불만족은 관광 안내 서비스. 그래도 사실 뭐 명동이나 남대문 이런 이태원 이런 데 나가면 주요 언어별로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옷 입고 안내해주는 그런 거를 시행하는 외국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나라 나가봐 이런 게 있나? 없지. 우리나라만 있어. 그런데 가장 불만족하는 분야가 이 관광 안내 서비스래. 나는 이게 왜냐면 다른 나라는 없거든? 우리나라만 있거든? 이 캐릭터이 나오는 거야. 아예 난 없앴으면 좋겠어. 이걸 왜 하지? 그 명동 같은 데 보면 2인 1조로 빨간 모자 쓰고 뭐 중국어 전문, 영어 이거 있잖아요. 대표님 이런 거 있는 나라 봤어요? 나 하나도 못 봤어. 그죠? 우리나라만 있어. 난 이거 없애도 된다고 봐. 왜 이걸 해? 일자리 창출이라면 내가 모르겠어. 물론 일하니까 일자리 창출이겠지. 근데 이 예산 대신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거는 좀 적당히 해주면 되지. 적당히 인포메이션 주면 되지. 이렇게 다른 나라 아무 데도 없다니까? 어디? 관광대국 아시아에 동남아시아 태국이 있습니까? 베트남이 있습니까? 일본이 있습니까? 일본이 있나? 없어. 일본 없어. 내가 아는 일본 없어.
없어. 그죠? 나 이걸 왜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불만족하는 문제가 이거지. 왜냐? 다 지들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거든. 또 이용했으면 만족해야지. 왜 또 불만이야? 이게 해줘도 불만이야. 해줘도. 해줘도 불만이야. 아예 없어요. 그냥. 그다음 다른 세대에 대비해서 MZ세대는 한국 방문 시 치안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했대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했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요. 치안이 가장 만족스러웠고요. 반면 여기서 나와 길찾기, 언어소통, 관광안내 서비스 등은 5점 만점에 3점 정도를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파악됐다는데 나 또 열받네. 길찾기.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계획 도시들은 바둑판 형태로 돼 있지. 그래서 스트리트 넘버나 그런 행정구역 나눈 그런 구분들이 좀 체계적이긴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특히 하다못해 제가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오래 살다 와서 아는데 모스크바 러시아도 이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트리트,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울리자인데 영어로 말하면 스트리트가 쫙 있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 있어서 찾기 쉬워. 그런 거에 비해. 근데 우리나라 강남은 그렇잖아. 개발된 곳. 근데 이제 4대 문화는 좀 그런 거 부족한데 길찾기가 이거밖에 아니야. 한국 와서 와이파이 다 돼. 와이파이 키면 다 찾아가요. 이거 불만 이건 아니야. 불만 갖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데. 사실 사실 다른 나라가 길찾기 더 힘들지. 솔직한 말로. 한국만큼 길찾기가 내비게이션 다 키세요. 구글에. 언어소통. 이거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말이 너무 좀 그래, 그죠? 광안의 서비스는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 다음 MZ세대 유치 관련 벤치마킹 사례 분석입니다. 이건 뭔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MZ세대 유치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에 앞서 현재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주요 고객군을 도출하고자 최근 3년간 연령, 권역, 입국제 점유율과 지출 경비를 분석함. 그 결과 아시아는 20에서 30대로 나타났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추가적으로 향후 시장 변화 추이 및 잠재 고객군을 도출하고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안의 지출 의향과 방문 의향 자료를 분석함. 그 결과 오세아니아는 0, M세대 및 중동 월세 나타난 이동거래 현지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경우 아시아 MZ세대가 주요 고객을 이게 뭐냐면 어쨌든 한국 인바운드 입장에서 보면 중동 있고 유럽 오세아니아 있는데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아시아 MZ세대가 우리 한국 인바운드 MZ세대 한국 입장에 봐서는 아무래도 아시아가 좀 더 우리의 고객이 될 확률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당연하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어차피 아시아.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막 한참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수들이 예를 들어서 이란이랑 유럽의 어느 국가랑 지금 오늘 축구 이란 지금 하고 있나? 끝났나? 아무튼 이란이라는 나라가 유럽의 어느 국가랑 월드컵에서 붙으면 또 꼴에 이란이 피부색이 완전 유럽인데 서양인인데 아시아에 속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란을 응원하더라고 많이. 또 일본이랑 유럽이랑 붙으면 또 아시아라고 일본을 또 응원하고. 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좀 특이하다고. 저는 좀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돼. 제가 이상한 건지 남들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로 과거사 사과도 안 하고 일본 여행 가면 내국노다 친일파다 일본 여행 가지 맙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일본 여행을 갑니까? 저희가 이제 일본 관련한 여행 관련 소식 올리면 가끔 댓글에 옛날에 그래 많이 붙었어요. 어떻게 이 시국에 일본 여행을 가냐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 댓글은 전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렸다는 건 제가 확인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런 월드컵이 있거나 그러면 전 세계 축제장입니다. 우리 아시아를 대표해서 일본이 유럽의 우승 후보 강국 어떤 나라를 축구를 월드컵 게임을 하는데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응원합니다. 이게 좀 이게 웬 시츄에이션?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앞에 거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뒤에 거는 전 세계인의 어떤 축제 한마당인 피파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래. 이상하잖아. 네. 이상하잖아. 저는 제가 이상한 건지 그들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스탠스와 그런 상황에 따른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자신만의 표출이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은 편집본 두고두고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체 소스가 아니라 여기 자료 출처 및 인용 제가 써놨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거고요. MZ세대 여행 특성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데이터랩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고요. 좀 깁니다. 저는 요 방송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목도 제가 조금 잡은 겁니다. 좀 바꿨습니다. MZ세대가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MZ세대도 있지만 아시아권에서 한국을 여행하려는 하는 MZ세대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 배경 화면은요, 호이안, 베트남의 호이안의 그 올드타운에서 제가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프로포즈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이 초상권 때문에 요거 얼굴은 다 가려놨는데 프로포즈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여성분한테. 근데 프로포즈 하기 좀 그러네. 이미 웨딩드레스를 입으셨네. 이미 웨딩드레스를 입으셨네. 아무튼 프로포즈하는 이런 좀 그 사진을 좀 찍으시려고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찍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참 커플이라면 또 부부거나 커플이라면 아름답게 계속 사랑을 메이크 러브 하시고요. 아무튼 사랑을 잘 만들어 가십시오. 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찍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배경 썸네일 사진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좀 저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히 인바운드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이 11월 금요일이니까 그러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12월. 그러면 한 4번 정도 잡고. 그래서 11월, 다음 달은 12월 20일 전에는 모든 방송을 좀 종료를 할게요. 라이브 방송이든 그 전에 다 끝내고. 왜냐하면 또 내년도 방송을 위해서 저는 좀 쉬어야 되고, 내년도 기획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한 달가량 좀 남았죠. 올해도. 그래서 모든 저의 데일리로 보내는 뉴스 방송,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은 웬만하면 12월 20일 전에는 다 마치겠습니다. 마쳐서 종료를 하고요.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년 좀 이렇게 개편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지금 그 멤버십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약속을 했죠. 멤버십 그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사진들 웹하드나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멤버십 전용으로. 그래서 웹하드를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구축이 되면 제가 하나하나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비번이나 이런 거는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비번이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 이게 베트남 사진이에요. 제 사진이에요. 제 거. 이런 멋진 사진들 물론 있으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또 베트남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무제한으로 다 그냥 저작권 다 관계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멤버십 전용 웹하드 운영해서 거기다 올려놓을 테니 그 작업도 제가 해야 되려면 좀 12월 연말에 송년 그때 시간을 갖고 여유 있을 때 그때 좀 해야 되니까 이용해서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멤버십 더 계속해서 가열차게 가입을 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노력하는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2주 만에 라이브 방송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만족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한참 월드컵 기간이죠. 너무너무나 저는 재미납니다. 하루하루가 축구 보는 재미로. 어제 우리나라 축구 너무 잘하더라고. 우루과이. 우리의 어떤 그
의지를 갖고 능동적인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하지만 저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만의 플레이를 그렇게 강팀을 상대로 했다는 게 없었죠. 그런 데서 의미를 둬야 된다고 저도 보고, 설사 남은 경기를 다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만의 플레이, 우리가 준비했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색깔, 우리가 연습해온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의 색깔이라기보다도 연습해온 거,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거. 그래서 축구나 야구를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행 상품을 팔 때도 남의 거 뺏기는 것도 남의 거를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남의 인생이잖아. 여러분들도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국내에 어떤 여행사 있잖아요. 그 여행사도 자신만의 그 상품으로 딱 하잖아. 그러니까 주목을 끌잖아. 자신만의 색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게 하다못해 여행 상품을 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또한 라이브랜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죠. 그냥 이거는 제 스타일대로 또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저는 또 해보고 싶고, 뭐 어쨌든 유튜브는 많이 하지만 유튜버는 많지만 이런 우리 투어리즘 인더스트리 관련한 것들, 이런 컨텐츠로 하는 것들은 사실 뭐 저만 하고 있는데 뭐 조회수도 굉장히 낮고 현저하게 떨어지고 인기도 없는지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매일 만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인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좀 잡소리가 길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라이브 마치고요. 다음 주 금요일도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또 월화수목 동영상 뉴스 나가고요. 다음 주 라이브도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재밌습니다. 미리 좀 얘기를 드릴까요? 이것도 제 자체 취재 소스는 아닌데요. 업체에서 오늘 뭐 나온 자료를 제가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항공권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직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방송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재미가 있겠다라면 다음 주에 이 내용을 하고요. 그게 아니다, 또 다른 걸 찾아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구나. 어쨌든 박주희님 오늘 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절기 다시 한번 말씀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박주희님 비롯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멤버십 회원분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